10분, 15분 정도 빨리 가야 돼요. 그 영어 공부하고. 조금 남은 거 영상 보면 되는데 아마 그 전에 문제 풀라고 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보자고 한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치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거 되게 쉬워요. 너무 허무하니까 좀 설명할 게 없긴 한데. 자, 아까 1번 그 지수 함수의 뜻과 그래프 했고요. 맞죠? 어떻게 표기가 아니야? 잠깐만.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사실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왔다 갔다 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A가 1보다 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증가함수 그래프다 보니까 당연히 X값이 클수록 Y값이 어떻게 되죠? 크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만일에 X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끊으면 차라리 2차 함수는 축을 포함하니 아니니 막 이런 걸 따져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A가 1보다 클 때는 작을 때 제일 작고요. 큰 거 넣었을 때 제일 커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 최소 관련해서 되게 쉬운 그래프인 거야 사실은. 그죠? 대입만 잘하면 돼. X 범위 주어진 거에서 작은 X 넣으니까 어차피 중간에 최대 최소가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맨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X를 제일 작은 값에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고 X좌표 제일 작은 거 집어넣으면 X좌표 제일 큰 거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으로.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A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 감소함수 그래프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반대로 X범위가 주어지면 결국에는 양 경계값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반대로 X가 작을수록 최대, 클수록 최소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 얘기가 다예요. 별 얘기가 없죠. 물론 문제 푸는 건 조금 달라집니다. 더 살이 붙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 최소 개념이 이거니까.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서 지수 방정식을 먼저 할게요. 자, 지수 방정식 1번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FX 이게 A의 GX랑 같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가 1대1 함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 함수에 X값을 2개를 넣은 거야. 근데 결과로 나오는 Y값이 같게 나오면 이걸 나는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일성.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사실 유일성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Y가 같아지기 위한 X값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유일성에 따라 fx랑 gx랑 같은 경우 말고는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이것도 설명하긴 할게요. 만일에 위치 같은 게 아니라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 제가. 자, hx라는 함수의 fx 제곱이랑
gx라는 함수의 fx 제곱이 같게 나왔대. 그러면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가능성이? 애초에 얘가 같으면 가능하죠. 맞아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어도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어디가 겹쳐? 0제곱하면 뭐 나와? 얘랑 얘랑 달라도 0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뭐 2의 0제곱이랑 3의 0제곱이 1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가능성이 두 가지라고. 기억. hx랑 gx가 같은 경우. 니은 fx가 0이 돼서 밑에 게 달라도 1로 최종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책에서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좀 편하긴 해. 밑이 같으면 그냥 지금 위에 게 같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만일에 밑을 같게 못해서 위쪽을 같게 맞췄어. 한쪽은 같게 맞춰야 비교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두 가지라고. 어떻게? 밑이 같거나 아니면 위쪽 값이 얼마? 지쪽 값이 얼마?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랑 말고 이거랑 별개로 3번 치환하는 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X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AX가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 AX를 T로 치환해서 풉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글로 써놔봐야 잘 이해가 안 될 거고, 이거는 이따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5번 지수 부등식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 부등식을 풀면 부등식을 푸는데 봐봐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의 fx랑 A의 gx를 계산해서 이쪽이 크다라고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상황이 두 가지인 거야. 1번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그러면 Y값이 큰 거랑 X값이 큰 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같죠? 증가함수는.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요 부등호 방향을 유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 경우라면 fx보다 gx가 크다라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예요. 왜? 얘가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는 변동이 있다 없다? 부등호 방향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x가 커질 때 y가 커지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대로. 근데 만일에 a 범위가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얘들아?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대입한 결과물이 얘가 크면 역으로 대입한 값은 작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값 범위에 맞춰서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번 어떤 문제가 있다? AX제곱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반복돼봐야 2차입니다. 2차식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반복되면 2차식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A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거 백날 말로 써놔봐야 이거 요 3번은 이해가 안 되시고요. 문제를 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다예요. 내용은 이게 다거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솔직히 말할게요. 완전 심화까지 지수 방정식, 부등식,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기초적인 거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처음 교과서는 딱 요 정도 얘기하거든. 지수 함수를 이용한 배수 비교라서 이 정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건 되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가벼운 거부터 해보자고. 자, 문제를 보시면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걸 물어봐. 얘랑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봤거든? 칠판 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근간이 되는 밑이 이겠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얘를 지수함수꼴로 바꾸면 2의 무슨 제곱이에요? 3분의 2제곱 맞니? 이거 2의 3분의 2제곱 맞아 아니야? 여기 뚜껑 앞에 있는 게 분 뭐로 가는 거였지? 여기 제곱인 게 분 자로 가는 거였지?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 맞지 얘들아? 야 얘는 어떻게 돼? 16이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쓰면 어떻게 돼? 2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사실 이 지수 부등식 내용이 더 가까운 것도 있고 뭐 저기 앞에 있는 함수의 최대세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인데 지금 요 놈은 x에 얼마 넣은 거야? 3분의 2를 넣은 거야. 얘는 얼마 넣은 거야? 2분의 1을 넣었어. 딱 봐도 알겠지만 누가 더 커요? 증가함수니까 더 큰 값인 3분의 2 넣었을 때가 더 크겠지. 그래서 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럼 두 번째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빨리 풀어보자. 심지어 그래프 안 그리고 풀어보면 되겠죠? 얘는 둘 다 밑이 얼마인 거야? 3분의 1인 거지. 그럼 얘가 3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첫 번째 얘가. 그렇죠.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이죠? 4제곱해서 6분의 4에서 3분의 2제곱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해봐. 4분의 3이 커? 3분의 2가 커? 얘는 0.666이고 얘는 0.75니까 얘가 더 크지? 네, 얘가 더 큰데 그러면 밑이 x값이 크면 여기 지금 부등식 내용이랑 같은 거예요. 감소함수니까 오히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겠죠. 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큰 거 넣을수록 작은 애가 나옵니다. 맞네 얘들아? 요 얘기하고 있는 게 예제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소 비교를 했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런 내용 하나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또 해볼 수 있겠죠? 3-1번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느낌으로 되는지 하나씩 할 거예요. 3-1번 해봐. 아우. 어떻게 왜 싫어? 너무 쉬워서 이게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금방 됐죠? 자, 여러분 3-1번에 1번은 누가 더 커요? 오른쪽에가 커? 왼쪽에가 커? 오른쪽에가 크죠? 5로 빛을 만들면 맞지 얘들아? 네. 자, 두 번째 거는요? 왼쪽이 크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0.2를 기준으로 만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0과 1 사이 값이니까 오히려 왼쪽이 이제 커집니다. 맞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프에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너무 쉬워서 되게 허무할 텐데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자, 예제 4번. 얘도 사실 좀 하는 게 좀 짜증나. 봐봐. 이게 금방 돼요. 칠판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게 y는 3에 x 플러스 3제곱 빼기 4고 x 범위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어준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넣어줬대. 아, 그러면 어차피 되게 당연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양 끝에서 최대치도가 나오죠? 그리고 밑이 3이라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이거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의 제곱 빼기 4에서 5라는 최소값을 가지고 반대로 오른쪽 끝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최대겠죠? 최대값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3의 4제곱 빼기 4에서 81 빼기 4에서 얼마? 77을 가진다. 이렇게 푸는 거라 되게 쉽다고요. 함수 별거 아니네? 그쵸? 별거 아니에요. 당장 제일 기초는 딱 배운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2번도 봅시다. y는 이번의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지수함수의 포인트는 a 값의 범위입니다. 지금 얘도 보면 얘는 a 값이 2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죠. 그럼 감소함수다라는 걸 눈치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17이 나올 거고요. x에 4를 대입하면 오히려 최소인 녀석이 나오겠죠. 얼마예요? 4분의 1 더하기 1에서 얼마? 4분의 5가 나온다. 이 정도 하는 거야.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변주를 살짝 주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계열의 변주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칠판 봐봐. 요거 설명 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초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변주를 주는 게 2차 함수랑 합성을 하는 거거든요. 2차 함수랑 합성을 하는데 합성이 뭐예요? 합성함수 안 배웠잖아. 그치? 공수수에서 아직 안 진도가 안 나갔을 거야. 그것까지.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2차 함수랑 섞는다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2차 함수랑 섞어서 표현하는 건데 4-2번은 2차 함수를 지수에 넣는 거야. 자, 칠판 봐봐.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근데 내가 구하는 함수가 y는 5의 x제곱이 아니라 5의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그러니까 여기를 2차로 만든 거야. 원래 여기가 x였잖아. 그치? 1차 함수였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여기를 2차 함수로 만든 거야. 자, 요건 어떻게 풀까요? 얘의 범위를 구해야겠죠? 그쵸?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면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어디 있는 애죠? x는 1에 있는 애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겠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쓰겠대. 약간 이제 공수원 내용이네요. 그러면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으로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 1 넣고 말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얼마야? 2 나오죠. 최소값으로 얼마? x에 1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y는 5의 t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단계로 가는 거예요. 두 단계로.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y는 5의 t제곱 그래프인데 t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20원 없을 때 나오는 25가 x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0원 없을 때 나오는 25분의 1이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를 하는데 2차 함수랑 섞어서 2차 함수의 범위를 먼저 구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요게 4-2번이야. 그럼 반대로 4-3번은 지수 함수를 먼저 하고 그걸 2차 함수에 넣겠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런 순서의 차이가. 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말했듯이 4-2번과 4-3번은 2차 함수랑 이제 엮는 건데, 자, 4-3번은 x값 범위가 0부터 2로 주어지고요. 함수는 이따구로 생겼어요.
보면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더하기 2를 앞으로 빼면 2의 제곱해서 4배의 2의 x제곱 더하기 6 해서 2의 x제곱으로 된 2차 함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잘 봐.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함수를 먼저 해. 2차 함수의 범위를 구해서 이거를 지수함수에 반영을 했어. 맞죠? 4-2번은 얘는 반대예요. 지수함수의 범위를 구해서 이걸 2차 함수에 반영하는 겁니다. 볼게요. 내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x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실제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 범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치환했을 때 항상 내가 공수 원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치환할 때 범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이 t의 범위가 중요해. 이 2차 함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맞지? 요번에는 지수함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이 지수함수의 범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그리고 주어진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6이라는 2차 함수가 된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얘들아?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얼마? t가 2일 때지.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하니까 최대값은 4를 집어넣어서 6으로 나올 거고요. 맞습니까? 최소값은 2를 집어넣어서 얼마로 나와요? 2로 나오나요? 들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최대 최소 더하면 정답 자체는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단순하게 내는 거랑 2차 함수랑 엮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근데 2차 함수랑 엮는 게 순서가 차이가 있는 거지. 2차 함수를 먼저 범위를 구해서 그걸 지수함수에 반영하는 거라. 반대로 지수함수의 범위를 구해서 그걸 2차 함수에 반영하는 거라. 이렇게 순서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합성함수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G합성 F랑 F합성 G를 한 거야. 그렇게 유형 두 개 정도 나온다고. 쌤, 네. 네, 저희 t 범위가 1에서 4이잖아요. 응. 그렇게 1 넣었을 때 계산이 근데 3이 아니 1부터 4까지인데 그게 2차 함수 들어가잖아. 네네.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최대값이 어디 있어? t가 1일 때가 아니잖아. 최대값은 t가 4일 때 나오겠지. 최소값은 최소값은 1. t가 2일 때 나와야지. 꼭지점이 나와야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지 말라고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려야 안 헷갈리니까. 반대로 그림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하다가 저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나는 맨날 그림을 그려요. 내가 이거를 몰라서 못 그리는 게 아니잖아. 실수 안 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저렇게 2차 함수 모양을 그려놓고 하면 실수를 덜 하니까.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놓으면 상대적으로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면 최대 최소 내용이 문제 유형이 끝이 나고요. 회계하신 다음에 한번 그 밑에 있는 건 없구나. 그 4-1번 한번 해보긴 하세요. 4-1번. 4-1번은 쉬우니까. 얘들아, 이해가 조금 돼야 돼.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숙제 다 하고 있구나, 여기서 거의. 이게 알고 있는 거면 쉬운 거긴 해. 그리고 이제 요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레벨의 문제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알고 요 정도 세부 유형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다고요. 거기까지 암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 기반으로 여러분이 이제 반복 숙달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필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거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다리 아파.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건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방정식이랑 부등식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좀 합시다. 여러분,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좀 얘기해 주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있잖아요. 지수 방정식을 일단 방정식 풀면서 보여주긴 할 건데 잠깐만 집중. 보통 우리가 그래프랑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면 연립을 하죠. 맞아 아니야? 연립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3 같은 애가 있다고 칠게요. 됐나요? 네.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자 한번 고민해보자. 내가 대충 그걸 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요런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대. 그럼 이 교점 몇 개예요? 그림 딱 보면 알겠지만 하나. 교점이 하나죠. 그럼 질문을 해보자.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이런 거야. 이거 보면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되잖아. 그치 얘들아? 예. 원래 그전에는 다항함수 할 때는 이거 두 개 연립을 했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 이걸 푸는 건데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푸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걸 푸는 법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애들이 이거 처음 배울 때 이 교점을 구하려고 막 계산을 막 이상하게 막 덤비고 있는 거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법을 고교 과정에서 안 배워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적당히 때리면서 운 좋게 맞추는 거야. 1,5. 지금 이거 보면은 1,5 넣으면 여기 넣었을 때도 등호 성립하고 여기 넣으면 등호 성립하지. 그러면 이게 9.1,5인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것만 되지 연립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를 연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또 하나 더. 그럼 예를 들어 봐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다고 쳐. 됐나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똑같이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도 교점이 하나 있지 당연히 있을 거야. 그치? 이 교점이 대충 얼마쯤인지 예측하는 건 어떻게 풀까요? 대충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을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연립은 애초에 안 된다며. 뭐 운 좋게 때려놓는다고 나오는데 잘 안 되잖아 지금 보면. 맞지 얘들아? 어떻게 할까요? 진짜 개무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잘 봐. x에 1을 한번 넣어볼까? 1 넣었더니 여기 5네? 여기 2네? 아직 안 만났어. 이거야. 진짜 웃는 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이렇게 풀어요. 애초에 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추론하는 게 가능하잖아. 맞지? 추측을 하는데 추측도 그냥 맨땅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숫자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2 넣으면 어때? 2 넣으면 심지어 운 좋게 교점이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5였다고 쳐봐. 5면은 사실 연립은 교점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 맞지 얘들아? 그럼 5였다고 치면 잘 봐. 1 넣었을 때 얘가 4고 2니까 아직 안 만났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어때? 근데 2 넣었더니 x는 2를 넣었더니 얘는 4가 됐고 얘가 3이 돼서 역전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이 사이에 크로스가 발생했겠어 안 했겠어? 맞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x1의 값을 정확히는 몰라도 x1이 1과 2 사이다. 이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요놈의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교점이니까 크로스가 발생한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A가 2로 1보다 큰 거에서 온 내용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딱히 교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운 좋게 집어넣다 보니까 둘 다 등호 성립하는 애가 있었어. 그렇게 찾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연립 따위는 없어요.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보세요.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봐봐. 여기 y는 2의 x제곱 그래프다. 여기에 y는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5 같은 애가 있어. 그럼 얘도 교점 하나거든? 누가 봐도. 네. 그래프 그리면. 이 점 좌표는 또 구할 수 있나요? 그럼 지수함수랑 지수함수는 연립할 수 있는지 묻는 거야. 연립이 안 돼요. 빛이 안 같으면. 정확히는 연립하려면 얘가 요놈의 변형 버전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뭐 2분의 1의 x제곱이든 4분의 1의 x제곱이든 그런 꼴이면 돼요. 그러면 다항함수로 있다가 치환해서 하는 걸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 기반이다. 안 됩니다. 그럼 또 여기 교점 좌표를 정확히는 못 구하고 숫자 때려 넣어서 범위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따가 내가 3번 할 때 보여줄 건데 보통 연립으로 푸는 개념이 아니에요. 딱 특정한 케이스 빼고는. 알겠습니까? 요거는 일단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애들이 이게 안 된다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한다고 덤비고 있는 놈들이 가끔 있어. 아 죽어도 안 나오거든? 근데 이거 죽어라 하고 있다니까? 막 어떻게든 식을 바꿔서 막 연립해갖고 막 풀겠대. 안 나와요.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1번. 사실 보통은 여기 있는 내용은 유일성 관련된 거예요. 맞죠? 웬만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맞지? 자, 5번에 1번. 2의 x제곱 빼기 x랑 8의 x 플러스 4면 2의 3x 더하기 12죠. 자, 밑이 2인 함수입니다.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경식 푸는 거지만 그럼 이거랑 같으려면 뭐밖에 없다? 들어가는 대입하는 요 두 놈이 같은 거 말고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2번은 어때요? 2번도 3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6이랑 자 2분의 3이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바꿔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지수값이 같다를 푸는 거라고요. 그럼 요것도 얘랑 같다는 2차 방정식 풀면 답이 나오겠죠. 그치 얘들아?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유일성 y값이 같게 나오려면 x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3번을 보시면 얘가 2차 방정식 만든 거지 그치?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런 꼴은 어떻게 푼다? 얘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더하기 3t 빼기 18은 0이다죠. 그럼 여러분 t가 얼마예요? t가 얼마야? 대답 3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얘 치환할 때 봐봐. 치환할 때 범위가 되게 중요하죠. 지수함수는 음수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치환할 때 범위 옆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안 되죠. 음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음수값이.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3의 x제곱이 3의 1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유의성에 따라 x는 얼마밖에 안 된다? 그렇죠. 2밖에 안 된다. 4번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4번은 누굴 t로 치환해요? 5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마찬가지로 t 범위가 0보다 크다. 이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리고 얘를 t제곱 플러스 4t 빼기 5는 0이다라고 바꾸면 t는 1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얘가 안 된다고요. 이 조건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5분의 1의 0제곱이 될 거 아니야. x제곱 했더니 1, 즉 5분의 1의 0제곱이 나왔으니까 유의성에 따라 x는 얼마밖에 될 수가 없다? 0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푼다는 거야. 일단 이런 걸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 일단 해놓고 나중에 지저분한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지저분한 거는 심화로 가서 합니다. 당장 못해요. 당장은 이런 기초적인 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밑에 있는 5-1번 한번 해보세요. 뭐 다 된 분들 쉬시고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5-1번 한번 해봐. 따라해봐 한번. 풀리는지. 어우 아파. 와. 이게 사실 기초라는 게 너무 열받는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수많은 내용들 중 기초가 밖에 안 된다는 게. 그래도 기초라도 제대로 해야지. 기초가 돼야 그 다음 심화를 하니까요. 어이, 여보야, 다 됐어? 핸드폰은 세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들고 있는 걸 좀 과한 거 아니? 내가 쉬라고 했지 놀라는 건 아니잖아. 가로로 드는 건 좀 과하다. 자, 여러분 좀 대충 눈으로만 따라 하셔도 대충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자, 이어서 5-2번 잠깐만 설명하자면, 이것도 눈으로 풀리긴 해요. 5-2번에 1번 한번 봐봐. 아까 했던 요 얘기겠지, 두 번째 얘기. 지수가 같은 경우, 맞아요, 아니에요? 맞나요? 자, 5-2번 보시면, 막 예전 같았으면 이제 여기 양변에 뭐 로그치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요즘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요 정도만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능성 있는 게 몇 가지야? 첫 번째. 지금 지수가 지금 봐봐 얘들아,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밑이 같죠? 그럼 가능성이 뭐가 있다고? 밑이 같은 경우면, 그러니까 지수가 같은 경우 밑이 같잖아 얘는, 맞지? 근데 밑이 미지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르게 들어와도 결과물이 같은 방법이 있는 거가 뭐가 있죠? x가 1인 경우예요. 보통 1이 안 들어왔잖아 아까는, 그치? 그래서 x가 1인 경우는 이게 뭐가 위에 오든 간에 1의 거듭제곱은 1일 테니까 1이 됩니다.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 둘이 어떻게 된다? 밑이 1이 아니라고 치면 이 둘이 같아지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3x 빼기 2랑 6-x가 같은 경우에서 x가 얼마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겠죠. 요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봐봐.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번에도 잘 보시면은 요런 애가 있어요. 3x 플러스 4의 2x 제곱이랑 x 플러스 3의 2x 제곱이 같대. 그러면 이거 둘이 같긴 같은데 밑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뭐겠어요? 밑이 같으면서 별 문제 없는 거겠지. 음수 안 나오고, 그치? 네. 밑이 같다는 뭐가 돼? 밑이 같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시면 양수 두 개니까, 맞지? 똑같은 값. 네. 2분의 5 나오고 2분의 5 나올 거예요, 맞죠? 두 번째 가능성은, 그러니까 밑이 이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어서 밑이 안 같다고 쳐. 네. 근데 결과가 같게 나오길 바래. 네.
그러면 0제곱 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x가 얼마? 0. 0인 경우.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말한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는 아까 따로 했고, 맞지 얘들아?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수 방정식.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가 일단 기초 유형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내가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부등식 얘기 좀 할게요. 자, 부등식의 근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예제 6번. 자, 예제 6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일단 밑을 갖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갖게 하겠죠. 그래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7x가 작거나 같다 3의 2 마이너스 6x야. 9가 3의 제곱이니까. 맞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실제로 푸는 건 뭐라고? 칠판 봐봐 얘들아. 밑을 3으로 갖게 했어. 그러면 0과 1 사이가 아니라 1보다 큰 증가함수죠. 그러면 그냥 얘로 부등식을 푸는데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푸시면 끝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2번은 똑같은 건데 보시면 2분의 1의 3x제곱이 2분의 1의 x제곱 빼기 4보다 크다야. 밑이 이번에는 몇과 몇 사이? 0과 1 사이 감소함수죠. 네. 그러면 그냥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푸는데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해라?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한다. 이 개념이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3번, 4번은 t로 치환해서 2차 부등식 푸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아까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기초 버전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숙제로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보자. 뒤쪽에서도 딱히 내가 막 할만한 게 딱히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 거의 안 냈어요. 이 교재 자체가 애초에 그래. 개념 수업하는 책이니까 기초 개념 하는 수업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본 걸 하나 해보자면 여러분 보세요. 그 교재 39쪽에 9번 한번 볼래요? 평가원 기출이라고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떤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경우라는 내용의 4분면, 함수가 4분면 지나는 거 관련된 유형이에요. 이것도 요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요새라기보다는 최근이라고 하기 전에 뭐 좀 꽤 되긴 했어. 이거 많이 나온 지는. 자, 도현아 39쪽에 9번 펴봐. 자, 39쪽에 9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3x 플러스 k예요. 근데 얘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요령이 뭐냐면 y축과의 교점입니다. 근데 y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사실 x에 뭘 넣는 얘기야? x에 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알아두면 좋아. 알겠지? 4분면 문제는 보통 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통 y는 꼴로 함수가 나오죠. 그러면 y 값이 0 되는 거 찾는 거 생각보다 귀찮지. 그러니까 굳이 할 거면 어디랑 하라고? x는 0, y축과의 교점으로 하라고. 이게 x축과의 교점을 한다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x가 0 되는 y값 찾는 게 어려워요. 이런 게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 잘 안 해요. 자, 우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그래프가 생각해봐. 이 정도만 하면 돼. 봐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요런 그래프 개형이죠. 맞죠 여러분? 그럼 질문, y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정확히 3이기 때문에 좀 그걸 반영하긴 해야 되는데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방향 어디 대칭인 거예요 이거? 요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물론 지금 이거 바꿀게 8로
이게 어차피 세제곱이 8이니까. 자 여러분, 요 그래프랑 어떤 관계죠? x 부호도 바뀌었고 y 부호도 바뀌었죠. x 부호, y 부호 다 바꾸는 거 어디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얘를 원점 대칭하면 x축, y축 대칭해서 요런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x축으로 3분의 4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근데 움직였다고. 근데 움직였는데 잘 봐봐. 내가 얘가 어떻게 되길 바래? 2, 4분면을 지나지 않길 바라지. 맞아, 아니야? 네.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치면 여기 지날 때까지 2, 4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다가 이렇게 되면 2, 4분면 지나지.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x에 0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괜찮은데 커지면 그래프 개형상 2, 4분면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y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x를 0 넣었을 때 나오는 y 좌표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 0이거나 0보다 아래쪽으로 나오길 바란다.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그래프의 방향성, 방향과 그리고 y축과의 교점. 이 두 가지로 이런 4분면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x에 0 집어넣으면 어떤 애 나와요? k-16이 나와요. 근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더라고. 그럼 k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16. 16. 그래서 정답이 얼마라고? 4번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는 법을 알아야 돼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거 진도는 끝났고 숙제만 이제 하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받을 거니까 질문하실 사람 하실 분 질문하시면 돼요. 숙제는 40쪽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교재 잘 채워 오세요.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쉬워서 너무 빨리 푸신 분들은 말한 것처럼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잠깐 저한테 오셔서 문제집 하나 정도 더 뽑아달라고 하면 이 단원치만큼 뽑아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개별 질문하면 되잖아. 그치? 공부하고 이제 6시 될 때까지 숙제하세요.